이번 시간에는 콜앱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연동해서 텍스트 파일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콜앱에 연결해서 코딩하고 연결을 끊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개발 공간을 잠시 빌려 쓰는 개념이죠. 그래서 콜앱에서 만든 파일이나 자료는 보관이 필요할 경우에 다운로드를 해두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콜앱을 시작할 때 내 구글 드라이브를 콜앱에 연결하고 코딩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 경우에 내 구글 드라이브에 보관을 하거나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게 편리할 수 있습니다. 연동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요. 연동 후 폴더 경로만 잘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연동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구글 드라이브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계정 확인 과정을 거치고 다음과 같은 드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내 구글 드라이브가 마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직접 여러분이 코딩을 통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코드 블럭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구글의 콜앱 패키지에서 드라이브라는 것을 포함시키는 코드입니다. 드라이브를 사용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킨 후 이 드라이브에 마운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 할 건데 마운트 할 위치는 컨텐츠의 드라이브다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이 코드 블럭을 실행시키면 앞에서 하고 마찬가지로 계정 확인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드라이브가 마운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운트 된 후에는 내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가져오거나 여러분들이 파일을 여기서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마운트가 된 내 구글 드라이브에 접근하기 위해서 파일 경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탐색기와 같이 그래픽 인터페이스에 익숙한데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파일 경로를 텍스트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접근하거나 만들려는 파일의 위치가 어딘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나 지정을 해줘야 돼요. 정리해보면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드라이브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아래에 마이 드라이브 디렉토리가 나오며 거기가 내 구글 드라이브의 최상단 폴더가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콜앱에서 내 구글 드라이브에 실습할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폴더를 먼저 하나 만들고요.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해당 폴더의 경로를 문자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콜앱 데이터 폴더를 하나 만들었죠. 그리고 이곳에 text.txt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테스트 문장을 입력을 하고요. 해당 폴더의 경로를 문자열로 만들어 놨죠. 자, 이 문자열을 경로로 해서 다음과 같이 코딩해서 해당 파일을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로만 별도로 저장해 놓는 것은 나중에 파일 이름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 패스라는 경로로 별도로 저장을 해서 test.txt를 붙여가지고 문자열을 만든 거고요. 연 것은 지난번과 똑같은데 읽는 부분이 좀 다르죠. 이번에는 read lines라는 것 대신에 read 함수를 썼습니다. 이 read 함수는 with 블럭 안에서 파일의 내용을 모두 읽어서 텍스트에 넣어줍니다. 문자열 형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열 형식으로 텍스트에 넣어줘요. read lines는 문장 단위로 읽어가지고 리스트 안에 넣어줬죠. 근데 이것은 텍스트를 다 읽어서 하나의 문자열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해보면 하나의 문자열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실습한 read lines로 읽을 거냐, 이 read 함수를 읽을 거냐는 여러분들의 사용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력 결과물을 보면 모든 문장이 텍스트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이 읽어온 텍스트를 우리가 공백 단위로 쪼개서 단어별로 분리를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단어별로 분리할 때에는 이 split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텍스트 문자열에서 제공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split 함수는 문자열을 분리해서 리스트로 담아주는 함수가 되는데 분리할 때 기준 문자를 무엇으로 분리할 것인가를 알려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백 문자로 분리하겠다라고 보시는 것처럼 코딩을 하고 출력을 했습니다. 출력해보면 공백 단위로 단어가 분리돼서 워드라는 곳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출력물을 살펴보면
줄바꿈 문자는 구분되지 않고 분리된 것이 확인되죠. 줄바꿈 문자는 분리가 안 됩니다. 자, 이걸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먼저 줄바꿈 문자로 텍스트를 줄 단위로 구분해서 각각의 텍스트를 공백 단위로 저장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줄씩 한 줄씩 가져와서 공백 문자로 다시 분리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규 표현식이란 걸 사용하면 쉽게 분리할 수 있는데요. 그건 좀 다음 기회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 배운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코딩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출력 문장을 함께 사용을 했는데요. 결과를 놓고 코드를 설명을 하자면 먼저 전체 문장을 줄 단위로 구분해서 라인이라는 리스트에 들어갑니다. 우리 예로 하면 3개의 문장이 들어간 것을 저 프린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저 3개의 문장을 하나씩 꺼내와 반복한다. 3개의 문장을 하나씩 반복한다. for, in line. 그러니까 라인의 리스트에 요소를 하나씩 꺼내와서 sentence라는 것에 집어넣습니다. 라인에 있는 것이 문자열이기 때문에 sentence는 당연히 문자열 형식의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가져온 문자열을 앞에서 살펴봤던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공백 단위로 다시 쪼개서 라인 워드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출력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3개의 문장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 변수인 워드 리스트에 이 라인 워드에 있는 것을 추가하는데 함수가 어떤 게 사용됐죠? extend 함수를 썼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append라는 함수를 살펴봤는데 extend 함수는 이 리스트를 확대해서 라인 워드 안에 있는 요소를 각각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워드의 리스트가 확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어떻게 다른가 살펴보기 위해서 이 extend 함수를 append라는 함수로 바꿔서 실행을 해보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추가되는 개념입니다. 이 경우에는 리스트 안에 3개의 리스트가 들어가 있고 그 리스트 안에 단어들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append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리스트 안에 모든 단어를 집어넣겠다라고 했으니까 extend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모든 단어를 하나의 리스트 안에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자, 이제 각 단어들이 각각 몇 번씩 나왔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먼저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collections라는 모듈이 있는데요. 그 안에 counter라는 게 있습니다. 카운터는 말 그대로 뭔가를 쉰다는 개념인데 이 카운트를 포함시키고 이 카운터에 우리가 만든 단어들을 넣으면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이 카운터는 리스트와 같은 것들에서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몇 번 나오는가 횟수를 계산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기본 설명만 드리고 나올 때마다 설명을 추후에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력 결과물을 보면 단어들이 몇 번씩 나왔는지 카운트하는 걸 볼 수 있죠. 카운트가 우리에게 준 거는 딕이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딕은 딕셔너리, 즉 사전 형식의 자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변수들 여태까지 정수, 문자열, 리스트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 딕셔너리, 이 사전이라는 자료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사전이라는 자료가 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까지 문자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문자열 처리를 제대로 하려면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활용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조금 후에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문자열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은 강좌를 마치고요. 이어지는 강좌마다 중간중간에 문자열과 필요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별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